자, 여기 보면 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가전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좀 제가 수업을 좀 했는데, 이 가짜가 이게 빌릴 가짜 기억나세요? 이렇게 쓰는 가고 전할 전자. 이 가전 뭐지 체는 몸체자 쓰겠죠. 이렇게. 여기 가전체거든요. 이게 빌릴 가짜예요. 빌릴 가짜. 또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빌릴 가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거짓 참이 아닌 거짓 가로 쓰이기도 해요. 전은 전할 전이죠. 뭐 다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전한다. 예를 들어 술에 대한 이야기가 뭐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거짓이지. 진짜는 아니겠죠. 얼마나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또는 공방전, 엽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다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빌려왔다는 뜻도 있어요. 사람의 생애처럼. 그래서 어쨌든 가전체라는 것은 가짜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전은 전인데 진짜 전이에요? 가짜 전이에요? 가짜 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짜 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설명하자면 어떤 거냐? 전이 아닌 전이에요. 뭔 말 알겠죠? 예를 들어서 허생전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허생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으로서 격식을 갖추고는 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해요? 뭐 대나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 의인해.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오지만 국선생전, 국순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국순전 이런 거 다 술을 의인하는 거지. 이 술을 의인하잖아요. 이런 걸 의인하고 또 공방전 뭐라고 써요? 돈이라고 그랬죠. 돈. 공방이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구멍공자에다가 네모방자 이렇게 동그라미 사이에 네모가 있다. 이 공방전이거든요. 엽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방전이라고 하면 돈을 의인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걸 의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나오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전체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냐?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다. 고려 후기. 고려 전기도 아니고 고려 후기에 이 가전체가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요즘처럼 유행을 해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고려 후기에 만들어졌냐면 이 고려 후기에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것도 좀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고려 후기. 뭐 고려 후기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국문학 역사에서 중세 후기 제1기 뭐 이런 걸 배우긴 하셨는데 뭐 여기서는 국문학 역사는 아니니까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고려 후기에 사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고려 전기에는 그러면 뭐에 관심이 많았냐? 사물에 관심 있게 된 사물의 의. 그러니까 고려 전기는 사물의 의에 관심이 많아요. 사물의 의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시하던 단계를 넘어가지고 고려 후기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고려 전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천군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울게요. 고려 전기에는 하나 예를 들면 천군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있었어요. 저는 가전이 후기에 있었다는 소리예요. 천군은 뭐냐? 인간의 마음의 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주. 인간의 마음의 심성을 하늘의 군주라고 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천군전 같은 경우가 고려 전기에 있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이 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이규보에 거기 1번에 이규보 읽을 줄 아시겠죠? 이규보의 국선생전입니다. 국선생전. 이 국자가 무슨 국자냐면 국화할 때 국자예요. 국화. 복잡하게 써놨는데 국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국화주를 만들어요. 이 중국 같은 데 보면 9월 9일이 중양절이라고 해요. 9월 9일 들어보셨어요? 9월 9일 날 산에 올라가서 우리 추석이랑 달라요? 뭐라고? 우리 추석이랑 달라요? 조금 다르죠. 그거는 추석하고는 달라요. 중양이라는 게 양이 두 번 겹쳤다. 이게 양의 개념이고 구가 이게 두 번 났잖아요. 거듭중자. 그래서 이 중양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중국에서는 국화를 이제 뽑아서 국화주를 만든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도연명 같은 사람은 중국에 엄청나게 이 국화주를 좋아했어요. 실제로. 하여튼 중국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국화주 이런 거 있잖아요. 국화를 먹는 그런 전통이 있어. 술을. 하여튼 보시죠. 자, 볼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국화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국성의 자는 중지이고 국성. 그래서 이 국성이라는 이게 성인을 하고 쓴 거죠. 성인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국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천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샘이죠. 물샘. 술주자 물샘이 아니라 술샘이죠. 술샘. 술주자의 샘천자예요. 술샘. 아시겠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천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전인 거예요. 좀 감이 오시죠? 그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고 어려서 이 서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나라의 그 서막이 한자 조조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나 많이 좋아했대요. 너무나 술을 많이 좋아해서 그 업무 요청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서막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중성인 뭐 이런 거 썼다는 거예요. 중성인. 그 중성인이 뭐냐면 술 마시는 중이다. 중성인이라고 딱 써놨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술 마시는 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쯤 성인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좀 직역을 하면 나중에 이제 조조가 이걸 오해한 거예요. 나보다 지가 성인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해가 풀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과 자를 지어줬고 원조상은 따뜻한 온자예요. 그거 알죠? 사람으로 한껏 농사를 지어 생계를 영위했고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데리고 온 까닭에 자손이 정나라에도 퍼져 있다. 여기 증조에 증조 역사 기록에 이름이 빠졌고 조부가 뭐 있었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쭉 이야기가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다 어쩌고 저쩌고 뭐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뭐 결혼해서 뭐 성을 낳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재밌는 게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그 평원 독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농경이 사농경 한자 그다음에 곡시예요. 사농경 곡시 딸과 결혼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곡자가 무슨 곡자냐면 곡식곡자예요. 곡식곡자. 사람 이름이 곡식곡자가 있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짜전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농경이라고 할 때 사자는 벼슬 사자거든요. 벼슬 사자. 벼슬이 농경이라는 벼슬에 그 곡시의 딸과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국선생전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또 좀 읽어볼까요? 성이 어려서부터 이미 깊숙한 궁량은 도량이라고 써요. 도량. 이 사람 마음 씀씀이. 도량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궁량. 마음 씀씀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뜻인데 자 보세요. 손님이 아비를 보러 왔다가 눈여겨보고 사랑스러워 말했다. 이 아이의 심기가 출렁출렁 넘실넘실 너른 물결과 같아 맑게 하고자 해도 더 이상 맑아지지 않고 흔들려도 흐려지지 않아. 이게 참 재밌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아. 이건 술 중에 무슨 술이에요? 여러분 탁주는 흔들면 흐려지죠. 목에서 청주 아니에요? 청주는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잖아. 청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심성을 가지고 이렇게 탁주는 막 흐리잖아요. 여러분 막 흔들잖아요. 막걸리. 그대와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 즐기는 것만 못하다네. 장성하자 중산의 유령. 이 사람 다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심양이에요. 심양. 중국에 가면 심양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어요. 심양의 도잠과 더불어 벗이 됐다. 도잠이 누구냐? 도연명이에요. 도연명은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하루만 이 친구를 보지 못하면 비루함과 인색함이 딱 쓴다. 여러분 비루하다는 뜻이 뭐예요? 비루하다가 뭔지 아세요? 속이 좁아졌다. 속이 뭐 밴댕이 속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비루했다고 그래요. 요즘 말. 요즘 말 아니 옛날 말이죠. 요즘에도 근데 쓰여요. 비루하다는 말. 그래서 두 사람은 일찍 이와 같이 말하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며칠 동안 피곤을 잊고 마음에 취해서야 돌아왔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쭉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의 특징은 하나 좀 설명하면요. 막 이야기가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 173쪽에 세 번째 네모에 있죠. 사시는 평한다 이런 말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첫째 줄에 이렇게 평하는 말이 꼭 들어가요. 항상 누구는 평한다. 누구는 평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요즘 말로는 비평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선생전은 수를 의인화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예, 예. 박사님께서 예, 예.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다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다음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을 노래한 작품은 뭐 또는 뭐 동물을 이야기한 작품이라든가 어떤 이게 아마 작품이 저도 이제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품들을 여러 개 가나다라가 있겠죠. 가나다를 막 쭉 써놓고 가의 작품 어떤 거, 나의 작품 이렇게 아마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다음 중에서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보기를 뭐 엄청 많을지 그거는 이제 출제자 마음인데 어쨌든 보기를 뭐 술에 대한 이야기 뭐 그다음 또 뭐죠? 그렇죠.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자연 뭐 그런 거. 예, 그런 게 아닌 거 그렇죠. 그런 것이 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기는. 또 술을 의인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뭐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자구에 집착하기보다는 딱 이걸 보면 아, 국선생전 이거는 가전체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돼요. 이것이 가전체가 됐고 뭐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규보 뭐 이렇게 그런 그 작가도 나올 수 있겠죠. 이규보의 국선생 그런 거 그 정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유형은 그 이게 지금 강독 작품이냐 강독 맞죠? 강독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이 작품의 그 뜻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의 뜻이 뭐냐? 예를 들어 근데 뜻이 다 어휘도 나온다는 얘기. 어휘? 그렇죠. 어휘도 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이게 이 강독이기 때문에 예전에 고전시가 강독에서는 뭐 한 7-8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자로가 이렇게 나오면 자주다. 자로란 말이 자주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자주 이런 식으로 그 어휘 중에서 좀 중요한 어휘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 이것의 뜻이 뭐냐? 저쪽 예. 어휘의 뜻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안녕하세요. 예. 어휘의 뜻.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휘의 뜻 같은 거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휘는 모든 어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는 저도뿐이 아니라 이거 누구죠? 이거 강의하신 교수님들도 다 몰라요, 솔직히. 워크북의 연습 문제 그 뒷면 예. 연습 문제인데 그런 어떤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은 이게 뭐 연습 문제? 하여튼 어쨌든 그런 유형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를 쳐놓고 뭘 찾아라는 거. 뭐 술에 대한 이야기, 뭐 가전체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웠던 거. 또는 뭐랄까요, 그 뭘 이야기한 것이 뭐냐. 예를 들면 뭐 작품이 이렇게 들어가면 요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다. 여기 잠깐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좀 이야기를 할게요. 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를 펴보시면 2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짧은 이별 긴 그리움 이렇게 나왔잖아요. 2페이지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음 작품 중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 짧은 이별 긴 그리움 2페이지 나오잖아요. 거기 1번이 짧은 이별 긴 그리움이고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보면 2번이 간절한 기다림과 지극한 정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나오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그걸 다 작품을 각각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동짓달 기나긴 밤 한월이 배어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뭐 짧은 이별 긴 그리움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기다림 뭐 정성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 작품에 지금 고전의 장면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4페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 어떤 특징을 가진 작품인지 이런 걸 보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작품의 전체를 읽는다기보다는 그 세부적인 걸 읽는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가진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따로 여러분이 뭐 한문 부분을 뭐 이렇게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문 부분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한문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시간에만 이거 피고 뭔가가 아니 그러니까 한문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수업할 때도 한문은 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왜 이 책이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 이게 많이 작품
엄청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이 정도는 또 해야지 국문학에서 고전 강독을 공부하려면. 근데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더 들어가면. 아니 다들 막. 그래갖고 나는 학원 그래갖고 사진을 딱 찍어갖고 GPT 있지 그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교수님 스타일이 그렇게 막 고전 시간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거 비슷할 거예요. 고전 시간원도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간원도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두고 시간은 자- 이만한데 엄청 어려울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안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고전 시간원 같은 경우 시간은 훨씬 자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쉬워요. 고전 시간원도 이렇게 쭉 길게 나오고 거기서 찾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유형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고전 그런 시간은 유형. 다 100점 맞으시죠. 예.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되니까. 저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눈물이 나는 자, 이렇게 173쪽 이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하고 나서 어떤 게 나올지는 이제 좀 끝날 무렵에 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하시면서 예. 나올지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172쪽. 그래서 이제 그 가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규보의 국선생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윤목 할 차례죠. 박윤목 국청전 173쪽입니다. 네. 박윤목 윤자. 박윤목 이게 클 윤자인데 아니 박윤묵 침묵할 때 묵자예요. 이 묵자가. 무건수행 들어봤어요? 그때 묵자 써요. 무건수행. 그다음에 뭐라고요? 작품 이름은? 작품 이름 국청전. 이게 아까 국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국화 뭐 술 같은 거 관련된 거고 맑을 청자. 교수님이 영상에 이런 거 한 번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수님 그 뭐죠? 그 발음을 못 들으면 못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하시죠. 시간 그 관계상. 발음을 지금. 듣고 적어놔도 틀려. 그러니까 아니 틀려도 돼. 하여튼 국청전.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국청전. 예. 북이 아니고 북이 아니고 국이요, 국. 예. 그러니까 국화주 생각하면 돼. 국화주. 알겠죠? 국청전. 자,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뭐 보화 번년 어쩌고 나오잖아요. 영부의 명당에서 즉위하니 천군이다. 영부라는 거는 이 여러분 영자가 신령한 영자고요. 부자가 마을 부자예요. 마을 부자. 마을부. 그러니까 영부가 뭐냐? 마음의 마음. 영어로 말하면 마인드. 마인드를 뜻하는 거예요. 영부라는 말. 이해가세요? 영자가 이 마음이라는 뜻을 아시죠? 마음. 마인드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는 뜻. 그래서 영부의 명당에서 즉위하니 이가 곧 천군이다. 아까 천군은 주로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음을 의미한다고 기억나시죠? 제가 아까 했는데 안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이거 아까 죄송해요. 아까 그래 전기부터 전기부터 사물의 의의를 막 중시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까지 간다고 했죠. 천군전 이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천군전. 틀렸다 이번에 시험. 아니 안 큰일 났어. 잘하실 거예요. 천군전이라는 게 천군이 마음을 뜻한다니까. 천군이라는 말 자체. 하늘의 군주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을 의인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음을 의인화했다. 자, 넘겨보세요. 이제 좀 읽어보면 그래서 천군 마음이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게 폐부예요. 폐부. 여러분 폐부를 찌른다 이런 말 지금도 쓰죠. 폐부를 찌른다. 폐부. 이거 폐부가 뭐냐면 허파폐자하고 장부자예요. 허파 알죠? 허파. 허파하고 장을 뜻해요. 을 폐부를 홀대하고 이목에게 막 참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장기들을 사람처럼 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부를 찌른다. 폐부를 홀대고 이목은 뭐냐? 귀하고 눈이니까 보고 듣는 대로 따지는 애들이죠. 욕망. 그러니까 이목은 욕망이라 써놓으시면 이해가시고 욕망에게 맡겨. 욕망 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감각. 이러면 이해가 쉽죠? 감각에 맡기니까 이목이 번성하고 칠기가 쓰이게 되었다. 이때 욕망이라고요? 그렇죠. 이목이 욕망이죠. 왜냐면 귀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내가 보는 대로 따지는 거니까 욕망이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기가 이 궁기라는 건 괴물이라고 보면 돼요. 괴물. 몬스터. 괴물. 궁색깔 기할 기자잖아요. 무염의 들판에 이 염자가 여러분 무슨 염자인지 아세요? 무염할 때 염자. 염세주의 들어봤어요? 염세주의? 그 염자예요. 실을 염자예요. 실을 염.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철학자에 들어봤죠? 싫을 염자예요. 그러니까 무염은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들판에 그 운거 무리를 지어 살고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찬, 이 탐할 도자거든요. 밥찬자, 밥을 탐한다는 것, 이 도찬이라는 게. 그다음에 달감자에 살찔 비자, 감비, 예, 감비 언덕을 침략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 집자가 뭐냐면 무기 거둘 집자예요. 무기를 거둔다. 무기를 거둔다는 말 들어봤죠? 무기 거둘 집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은 부집이죠. 부집. 디귿 부정할 때 이거 디귿 앞에서는 불어 있는 건 알죠? 부지. 천부당 만부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 불자인데 디귿 앞에서는 불어 있는 거.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부정이라고 하지 불정이라고 안 하잖아요. 천부당 만부당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집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집의 병사를 일으키고 무명의 불을 태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지럽고 분주한 가운데 서로의 득실이 있어 수성의 진이 맺히게 됐다. 이 수성이 뭐냐? 근심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가 근심 숫자고요. 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진이 맺혔다. 진이라는 것은 이제 진을 펼친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감수성이 있었어. 알아요? 몰라요? 감수성이라는 개그 프로가 있었다니까. 근데 거기에 이 성자를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개그맨들이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요 성자를 쓴 거. 캐슬 할 때 성. 감수성 할 때 이 성이. 그래서 이 감수성에 있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뭐가 풍부해? 감수성이 풍부한 거. 뭔 말 이해가세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 감수성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면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으로 표현한 거지. 무슨 말 아시겠죠? 감수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성이라는 거 이런 거 다 근심의 성이라고 했지만 마음을 뜻하는 거. 무슨 말 아시겠죠? 마음이 맺혔다. 정군이 명을 내려 장군에게 토벌하도록 했지만 뭐 다시 왔다. 그래서 육적의 폐해가 심했다. 육적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 눈, 귀, 코, 혀, 몸, 뜻. 눈도 적이고 귀도 적이고 코도 적이고 혀도 적이고 몸도 적이고 어떤 뜻도 그러니까 육적이라고 해요. 그거를. 눈, 귀, 코, 혀, 몸, 뜻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혀를 잘못 놀리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해가요? 눈을 뭐 딴 데 돌려갖고 잘못될 수 있고 남의 말을 잘못 들어서 잘못될 수 있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청을 장군으로 삼으니 이렇게 나왔죠. 차오가 이 차는 차자고 이 오자는 조개할 때 조개 알죠? 조개오 이런 게 돋고 배가 가을 축제 추파에 물을 건너 수성에 이르러 물을 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같지 않아요? 육적이 출현했지만 폐했다. 육적, 그러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폐해서 문득 폐하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자죠, 하자. 어디 하자요, 어디 하자. 지는 갈지자. 그 다음에 향은 고을 향자거든요. 여러분, 이 무하지 향이라는 글자가 되게 중요한 글자예요. 그럼 혹시 무아지향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아지향. 네, 거기 써져 있잖아요. 무아지향. 이게 뭐냐면 없을 문자 이게 하자는 어찌가 아니라 여기서 어디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는 가다, 가다. 향은 마을.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써놓으세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있는 장소가 무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해석돼요? 무가 없을 문자잖아요.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까지 가.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면 벼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못 갈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벼랑까지 왼서 가거나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러니까 무아지향은 쉽게 말하면 뭐냐? 막다른 골목이란 뜻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막다른 골목까지 추격해서 다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울적함을 펴고 막힘을 텄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국청전을 읽어보면 인간의 마음이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화자가 술이에요, 주인공이. 그렇죠. 주인공이 술이죠. 국청전이잖아요. 국청전. 술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술이라는 걸 사람처럼 쓰는 거야. 이름을 국정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국선생전 말고 또 하나 있냐면 국순전도 있고요. 국순전. 요즘도 국순당 술이 팔죠. 국순전도 술약이에요. 이름이 국순이야. 옛날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만약에 지팡이 같은 건 정시자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팡이가 정자잖아요. 시자는 모시는 사람이야. 정시자. 그러니까 지팡이 이야기. 옛날 사람들 대단하다니까 생각하는 게. 그게 정시자전이라는 거. 지팡이를 댄 정시자라고 또 쓴 거예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야, 참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고전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아시겠어요? 고전을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어떤 뭐 판타지를 쓰든 뭘 쓰든 우리 채척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이 그 거기서 배운 거는 일부분밖에 안 된다니까. 그걸 전체를 다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야, 이런 인연 이거 말이 안 되는 인연이죠. 뭐 외국에 가가지고 뭐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게 쓴 작품인 채척전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술에 대한 인식이다. 국선생하고 국청전. 내용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산에 가서 여기에 전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소나무가 몇 그루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의 형세가 어떤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는 망원경적인 공부와 현미경적인 공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은 거시적인 공부 방법이고 현미경은 미시적인 거죠. 미시적인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이 미시적인 것만 파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파면 거시적인 걸 본 다음에 그 다음 미시적인 걸 보는 거예요. 아 여기 뭐 글자 자구의 의미를 좀 몇 개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구를 따지는 거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잖아요. 여러분 강독을 한다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재밌는 거예요 되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정극인의 상춘곡은 이거 명작이잖아요. 예, 이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작품은 전체를 다 외워야 돼요. 원래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내 사람 풍냐를 미찰까 못 미찰까 이렇게 해서 그럼 기가 막히다니까. 산에 어디 가서 보면 자 보세요. 이봐. 자 여기 읽어볼게요. 이봐 이웃들아 대충 뜻을 맞출 수 있죠.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구경 갑시다. 요즘 말로 하면 산과 물 구경 가자. 그 다음에 답청을 한 오나라고. 답청은 뭐냐면 이게 밟을 답자거든요. 풀을 청자. 옛날에 보면 그 뭐가 자랄 때 답청하죠. 막 밟아주잖아요. 잘 자라라고. 그걸 답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밭이든 뭐 이런 거 보리라든가 이런 거 자랄 때 이렇게 밟아준다니까. 그걸 답청이란 말 써요. 보리밟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욕기가 뭐냐면 이 욕자는 목욕할 욕자고요. 이 기는 물 이름 기자거든요. 물 이름 기자인데 결국 욕기는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 그건 내일 하자. 오늘 이거 하고 아참에는 아침에겠죠. 채사는 뭐예요? 산나물 캐는 거예요. 캘 채자거든요. 산나물 캐고 나조에 나조가 낮이거든요. 아침 점심 할 때 낮에 조수하세요. 이 조자가 낚시할 조자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물고기 잡자 이런 이야기고요.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괜단 말 들어봤죠? 술이 괴다란 말이 하잖아요. 술이 잘 익어서 그러니까 괜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어디다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개어서 익은 술을 갈건이라는 건 알죠? 옛날에 두건 같은 거에다가 다른 그 채가 없으니까 갈건에다가 이게 술을 이렇게 받쳐 넣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거기서 밑에 있는 그 뭡니까 위에 알갱이는 빠질 거 아닙니까?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는 누구의 시조에 이게 나온지 혹시 아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 국문학 공부를 아셔야 되는데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가 모르시는 걸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모르면 국문과 나왔다고 하면 안 돼. 정철에 장진주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철에 장진주사 뭐 예, 그러니까 근데 모르시는데. 예. 네, 여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 놓고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세고 마실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수놓고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술 먹는 거지. 술 근데 사다 이런 먹고. 거를 표절이라고 여기질 않았나?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표절의 개념이 요즘은 또 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막 쓰면 표절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일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뭐 이걸 정철의 시에서 인용함 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정국인이 더 앞서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극이 앞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자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의 시를 뭐 인용했다 이렇게 쓸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보세요. 화풍이 따뜻한 바람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푸른 물을 건너와요. 자, 그다음에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떨어지는 붉은색에 떨어지는 것이 오세진다. 이 표현, 예? 제 카톡에 그대가 카톡에 네, 아, 이거 올려놨어요? 아, 이거 언제 또 이거를? 내가 작년에 아니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엄청 맑은 향기가 술잔에 진대요. 맑은 이 자연의 향기가 그리고 낙 떨어지는 그 붉은색에 떨어지는 것이 오세진다. 야, 이 표현들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나. 예? 이게 술 안 마실 수 있겠느냐고 이런 거 보면.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려워라. 이 술잔 준자거든요. 술잔이 비면 나에게 날다려 나에게 아려워라 말해라. 나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됐죠? 소동 아이다려. 소동은 작은 아이죠. 아이는 아이죠. 다려는 애게. 옛날에는 애게를 다려라고 했어요. 누구 날다려. 나에게. 애게.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이 막대 짓고 아이는 술을 메고.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어른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른이라는 게요. 얼우다 플러스 니은이에요. 니은이 이게 독특하게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럼 니은이 뭐 착한 이런 것처럼 형용사이잖아요. 요때만 명사예요. 이해가요? 어루다가 뭐냐면 정을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어른이란 말이 정을 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국어학적으로는 모르셨죠? 얼우다에서 니은이 붙었는데 요 니은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깊이 있게 할 게 천지라니까. 근데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와.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오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어른이 그건데, 그러니까 어른은 막대기를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자 오른쪽 보세요. 그다음 뭐예요? 한자 미음 완보하여. 이 미자가 작을 미자고요. 음은 읊는단 말 들어봤죠? 읊어. 그다음에 완은 느릴 완자고 걸을 보자예요. 그러니까 작게 읊고 느리게 걸어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 미음 안보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호자 앉아. 호자는 혼자라고 써봐요. 혼자 앉았어요? 명사 조한 물에. 명사는 밝을 명자에 이 모래사자죠. 맑은 모래. 조한은 좋은이에요. 좋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다는 것이 요즘처럼 구세 뜻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의미가 물론 이제 이게 좋다가 구세 의미로 쓸 때도 있죠. 근데 그거는 문맥을 여러분 따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끗한입니다. 명사 깨끗한 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잔을 잘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 맑게 흐르는 구비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떠오나니는 뭐냐면 떠오는 것이 도화 복숭아고요. 이는 주격조사라고 써봐요. 이자는 주격조사예요. 떠오는 게 복숭아이로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뭐예요? 무릉이 가깝도다 점에 긴 거이고. 무릉은 무릉도원이에요. 무릉도원. 도연명의 도화번기에 보면 무릉도원 나오거든요. 가깝구나. 가깝도다. 저 메이 저 산이 긴 거인고 그 산인고. 무릉도원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 산인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지금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건 좀 연결시켜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정극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홍진이 뭐냐? 붉은 먼지잖아요. 속세를 가리키는 속세. 붉은 먼지가 속세. 지금도 제가 한번 전에 올려드렸는데 신태인에 가면 이 마을이 있어요. 정극인의 마을이. 제가 무슨 마을이 이름 까먹었는데 그 마을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읍 쪽에 이렇게 가면 그 정극인 뭐 상춘공 마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제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 가서 이런 것도 한번 정극인을 또 느껴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어쨌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 요즘 말로 정읍 옆에 신태인 있잖아요. 그쪽에 살았어요. 벼슬 다 끝나고. 그래 살면서 홍진에 묻힌 분의 인해생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내 삶이 어떤가. 그러니까 자기는 속세에 살지만 내가 사는 건 속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상향이라고 생각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속세에 살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자연에 살잖아요. 말죠. 산에 막 살잖아요. 근데 산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속세에 산다고 안 하고 이상향 산다고 했죠. 맞잖아요. 자기의 그냥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 산이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데 일부와 이렇게 앞에도 있고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이렇게 강독을 그 공부하시면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 상충도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수능에서 단골 메뉴 이 작품이. 그래서 맨날 나와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연 속에서 술 마시면서 흥을 하는 사대부의 풍류의 절정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정철에 제너머 성권농 지의 이렇게 나왔어요. 제너머의 성권농 지의 볼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제너머 성권농, 이 권농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이거 뭐 대충 두드러 맞출 수 있겠죠? 술이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모르겠으면 밑에 써놓으세요. 술 익었다는 말 어제 듣고. 눈소 발로 박차 얹치 노아 지질 타고. 이 얹치가 안장이에요. 안장. 노아는 노아. 지질 타고는 뭐냐면 비껴 타고. 옛날에 이게 소를 이렇게 타고 다녔던, 요즘에는 소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만 말 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소를 타고 다녔나 봐요. 이게 좀 신기하죠. 하여튼 누운소 발로 박차가지고 안장 놓고 비껴 타고. 아예야 내 권농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해라. 정자수가 정철인 거죠.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봐요. 소리 익었다. 근데 이제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압축이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가는 시간도 그냥 눈소 발로 박자 얹치노아 지질 타고 했는데 벌써 간 거야. 그렇지 않나요? 갔는데 뭐 500m를 걸어가고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압축의 묘미가 되게,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기다림의 시간 압축. 이게 아주 묘미다. 그렇지 않나요? 기다리는 시간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술 익었다는 말 들었는데 먹으러 가려면 의관도 정제를 정장을 하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갑자기 타고 나서 벌써 다 간 거예요. 아이야, 권농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해라.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어제하고 오늘이 나온 거예요. 어제 들었다는 거는 지금 이야기한 시점 오늘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김성채의 그 자네 집에 술 익거든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자네는 자네예요. 자네 집에 술이 익었거든. 부디 요즘 말 부디 알죠? 날 부르시소. 술이 익었다는 말을 하면 나를 불러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꽃이 피거든 나도 자네 청해 옴세. 내 집에 꽃이 피면 나도 자네를 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덧 시람 니즐 이를 100년 덧은 100년 동안이라고 써보세요. 100년 동안. 시람은 시름, 니즐은 이질 이를 논이코저 하노라. 100년 동안의 시름을 잊을 일을 논이코자. 그러니까 술 100년 동안의 시름 잊을 일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뭐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술이 익었으면 나에게 불러라. 내 집에 또 꽃 피면 나도 자네 청. 그 꽃이 피었다는 또 빌미로 또 술 마시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참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권주가, 술 권하는 노래예요. 권주가라는. 여기서 6번은 생략하고 7번 볼게요. 신흠. 이 신흠이라는 분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신흠이에요. 자, 신흠에 술 먹고 노는 일을 한번 볼게요.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웬 줄 알고, 웬이라는 건 뭐냐면 그릇되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에요.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잘못된 줄 알고만은. 됐죠? 그 다음에 그 신능군 무덤 우희는 위에라고 써보세요. 위에. 무덤 우희라고 써있잖아요. 위에 밭 가는 줄 못 보신가. 밭 알죠? 논밭 할 때 밭을 가는 줄 못 보신가는 못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써보세요. 못 보았는가. 백년이 역초초하니. 여러분 역은 또 역자인 거 아시죠? 역자가 또 역자예요. 또한 역. 또 초초는 풀초자죠. 풀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역 다음에 초초 밑줄 쫙 쳐보세요. 초초는 뭐냐? 풀풀이 뭔 소리예요? 덧없이 흘러간다는 걸 초초라고 그래요. 백년이 또한 덧없이 흘러가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어찌하리는 어찌하리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뭐 왜 옛날 말이긴 하지만 뭐 영어나 이런 제2외국어처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한국인이면 맞출 수 있어요. 어찌하리인데 결국 이 작품은 허무주의는 아닌 것 같죠? 아니 놀고 무엇 하겠냐? 허무주의 X라서 허무주의 작품은 아니죠. 허무주의 X라고 쓰면 알겠죠? 아니 놀고 무엇 하겠느냐 이런 뜻이고 그 밑에 보세요. 신릉군이 나오는데 전국시대 위나라의 알리왕 뭐 이렇게 써놨죠. 뭐 신릉엔 지명인데 무기가 봉해져서 신릉군이라고 부르고 선비를 예외했고 식객이 3,000명이나 되었대. 대단하죠. 식객이 뭔지 하면 자기 집에 놀러온 사람 막 먹이는 거예요. 허영만의 식객도 있죠. 그런 거예요. 당나라 200은 양원음에서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를 푼 바 있다. 옛 사람들 신릉군이 부유하며 권세 있다 했으나 지금 사람들 그 무덤에 밭을 간다네.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유하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흘러가니까 현실에서 아니 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덧없으니까 아니 놀고 못하니 이런 노래 많지 않나요? 노래 유행가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철 일정 백년 산들 이 나왔죠. 일정 정해져 있어서 그런 일정이라는 거. 백년을 산들 그 안이 초초한가. 아까 초초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위에서 했는데 덧없이 흘러감. 덧없이 흘러감. 자 넘겨보세요. 초초한 부생이 무수일 하려 하여. 자 초초라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덧없이 흘러간다. 부생은 뭐냐면 뜬구름과 같은 인생. 부생은 써보세요. 뜬구름과 같은 인생. 우리도 부평초 같은 뭐 인생 뭐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인생이라는 게 뜬구름 뭐 부평초라는 거 있잖아요. 개구리풀 뭐 이런 것처럼 떠 있는. 하여튼 부생이 무슨 일 하려 하여 내 자바는 자바라고 써봐요. 자바 고난한 잔을 이거 잔입니다. 잔 덜 먹으려 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덧없이 흘러가는 뜬구름 같은 인생인데 무슨 일을 하려고 뜬구름 같은 인생인데 내가 잡아서 권하는 잔을 안 먹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철도 엄청난 주당이에요. 그죠? 이거 엄청난 옛날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정철 그다음에 도연명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술에 정말 장난이 아닌 사람들이죠. 술고래죠. 그 다음에 정철의 장진유사가 또 나왔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장진유사 보세요. 이거 정말 명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철의 장진유사는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이 작품은 좀 여러분이 뭐 다는 몰라도 앞부분을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여기까지 알겠죠? 한 잔 먹자 또 한 잔 먹자. 꽃은 꽃이의 꽃이라고 써있잖아요. 꽃의 옛날 말이 꽃. 추석한 거예요. 아 그래요? 어쨌든 추석해도 다시 한번 꽃을 꺾어서 산 놓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산은 산수잖아요. 놓고 무진 먹새 그려. 계속해서 먹자는 거죠. 이 몸 죽으면 지게 위에는 위에 거적 덮어. 이건 덮어겠죠. 덮어 요즘 말로 하면 거적을 덮어서 뭐예요? 줄이어 거두어 메어 가나. 그러니까 줄이어는 거둔다는 거거든요. 거두어 메어 가지만 유소 보장에 만이니. 유소 보장은 밑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화려하게 장식한 상여라고 써져 있네요. 유소는 상여에 매는 오색실. 그렇죠. 그런 거에 만이니 울어내나. 울어는 울어. 내나는 가나.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울면서 가나. 어욱새. 억새. 속새 그다음에 그 떡갈나무, 백양, 숲에 각이곧 하면, 가기만 하면.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 노래 중에 하고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이 뭐죠? 의학새 슬피우니 그다음 뭐죠? 가을인가봐 그러나요? 하도 가을인가요? 맞아 가을인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의학새가 있어. 의학새가 뭐냐 했더니 의학하고 우는 새네. 의학. 이 새가 전혀 아니고요. 이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면서 내는 소리란 뜻이에요. 의학새 슬픔이 노래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국문학과 다니시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너 의학새가 뭔 뜻인지 알아? 가을에 딱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유식한 척 하는 거예요. 예, 갈대 이런 억새풀이 하여튼 바람에. 자, 그래서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누르네, 흰달, 뭐 가남비, 굵은 눈,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분다는 거예요.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나한테 무덤가에 와가지고 술 먹자고 하겠냐 이 소리예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리 좋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죽었어. 아무리 막 좋은 막 그 뭡니까 장례업체 와가지고 막 한 1억짜리를 막 했어 장례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냐 이거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뭐 그 장례식 치러봤자 나는 못 죽은 사람 말이 없다는 거야. 그 죽은 사람한테 누가 술 먹자고 하겠냐는 거야. 하물며 무덤 위에 진나비는 원숭이라고 써봐요. 원숭이를 요즘 잔나비란 말 들었죠? 잔나비가 잔나비라는 게 요즘 잔나비라는 게 있잖아요. 원숭이 휘파람 불제 이 파람은 휘파람이에요. 뉘우친들 어디리 뉘우친들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참 옛날 사람들 술이 보통 실력이 아니죠.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내 무덤 위에 잔나비가 휘파람을 불고 있어. 근데 내가 좀 더 술 좀 많이 마실 걸. 내가 소주 한 뭐 500병 마셨는데 한 600병 마실 걸. 이렇게 뉘우쳐봤자 의미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참 풍류가 대단하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꽃 꺾고 어쩌고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절의 작품 나오는데 결국 이 작품 재밌는 게요. 사시풍류라고 하세요. 사시풍류. 이게 뭔 소리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뭐 꽃들 나오잖아요. 백양이 나오고 뭐 덮가나무, 떡갈나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술 마시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읽어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의군의 요 작품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하나는 더 10분만 하고. 작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뭐 이제 한문은 그냥 넘어가고 한문 뭐 복잡하니까 2월이 가고 3월이 오려하니 1년 봄빛이 꿈속에 돌아드네. 좋은 시절은 천금으로 살 수 없는데 누구 집에 술이 이거 꽃이 저리 피었나. 여기 보면 천금 상미 그다음에 매 가절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 여기서 이 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좋은 시절이에요. 좋은 시절은 천금으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도 뭐 20대든 10대든 뭐 30대든 좋은 시절이 있는데 그 좋은 시절을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못 들어가잖아. 다시 돌아갈 수 없죠. 좋은 시절을 천금으로 살 수도 없는데 누구 집에 술이 익어서 꽃이 저리 피었나. 그러니까 술이 익어서 꽃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우리나라 보면 뭡니까 술 엄청나게 술의 종류가 많잖아요. 산에 가면 그 술 종류 뭐 진달래도 술 담고 뭐 국화도 술 담고 술 담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꽃 같은 것만 피우면 다 술을 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술 담고 저거는 저 술 담고. 요 과일주가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잖아요. 마실 때는 되게 좋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술이란 말 안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0 같은 경우는 200 같은 경우 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회제 불우 여기는 책에는 안 나오는데 하는 거 썼어요. 이걸 여러분 이 술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이 이거 술만 마시고 이런 이게 아니라 내가 재주를 품어 이 품으래자의 재주제자거든요. 재주를 품고 있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못 만났다. 이걸 회제부루라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한자는 여러분 인터넷 써보세요. 제가 쓰려면 한참 시간 걸려서 회제부루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술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사람들 술판만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내가 재주가 있어. 근데 내가 재주가 있는데 이 재주를 가진 사람을 알아준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달래는 거예요. 술로 달래는. 물론 이제 그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회제 부르.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내 재주를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다. 특히 이백의 시에 나오는 술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